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그쵸. 엔페이즈 에너지의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 월급. 저도 2달치 정도 날아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엔페이즈 한번 바로 보도록 네, 하시죠. 바로 보시죠. 일단 실적은 괜찮았어요. 음. 그러니까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번 나쁘진 분기는. 않았다. 네, 이번 분기는 이제 저번 분기에도 한 대 맞았잖아요, 저희. 그렇죠. 그래서 그 가이던스를 조금 하향을 했었던 거는 다행히 맞췄고 음. 이제 문제는 3분기 가이던스죠. 음. 지금 보시면 일단 이번 분기에 711밀리언, 그래서 이게 가이던스 중단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은 다 가이던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마진은 더 좋았군요. 네, 마진은 훨씬 잘 나왔고 EPS도 당연히 잘 나왔다. 더 좋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놈의 3분기 가이던스. 이 지금 보시면 이번 분기에 711밀리언인데 다음 분기에 갑자기 550에서 600밀리언 가는 그렇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이던스 컷이 됐다. 그래도 이제 마진은 계속해서 견고하게 가이던스를 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3분기 배터리 올라갈 거다. 근데 이제 2분기에 그러니까 이번 분기 가이던스가 800에서 100이었거든요. 80에서 100. 네, 80에서 100. 3분기도 80에서 100을 줬다. 플랫하게. 예, 플랫하게 간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보고 제 두 눈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숫자를 먼저 보면은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US 같은 경우에 굉장히 둔화가 된 게 보이시죠? 여기 이게 전 분기고 이게 이번 분기다. 그리고 그 옆에 거는 이제 제가 예측을 해놓은 수치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 올라왔다. 전분기 대비 성장했다. 예, 성장했다. 그래서 문제는 역시 미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분기에 마이크로 인버터 몇 개 팔았냐를 봤을 때 5.2밀리언 정도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믹스 중요하죠. 신제품이 얼마나 팔렸냐. 그래서 78%. 이거는 이제 가이던스가 한 80% 정도였는데 대충 뭐 가이던스는 맞췄습니다. 그래서 믹스는 78%였고 이거는 이제 이게 몇 개고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냐 이거고 이건 이제 배터리 82밀리언. 그래서 배터리도 저번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하락을 한 수치죠. 예, 맞습니다. 덜 실렸다. 그래서 대충 대략적인 숫자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멘트를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코멘트를 들어가 보면은 일단 미국은 거시환경 매크로가 좋지 않다. 그래서 QOQ로 1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이제 약 25% 증가하면서 QOQ로 여전히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마진이 또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IQ8 신제품이죠. 비싼 신제품이 많이 팔려서. 예, 맞습니다. 비싼 신제품이 많이 팔렸고 이게 전 세대 IQ7보다 마진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마진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분기에 드디어 이제 US 팩토리에서 인버터를 출하를 했습니다. 많이 출하를 하진 않았고 5만 개 정도를 출하를 했고 네. 이 5만 개를 출하를 했으니까 이제 IRA로 1.6밀리언 정도의 크레딧 혜택을 받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유닛당 한 32달러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이거는 이제 발표를 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이제 인버터 하나당 그 판매 단가죠. 판매 단가가 한 140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32%면 굉장히 큰 수치죠. 25% 정도가 크레딧으로 다시 페이백을 해주는 거니까. 140달러 중에 32달러면 한 25% 정도 된다. 예, 맞아요. 25% 정도를 다시 이제 페이백을 해준다. IRA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에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거의 다 플렉스거든요. 이 플렉스라는 기업이랑 굉장히 많이 협력을 하는데 이번 분기에 폭스콘이 들어왔습니다. 폭스콘인가 이게? 예, 맞습니다. 폭스콘입니다. 여기 C가 빠졌네요. 빠진 거예요? 네, 빠졌습니다. 그래서 폭스콘이 들어왔고 폭스콘은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텐데 아이폰 만드는. 예, 맞아요. 아이폰 그 애플의 협력 공장이죠. 그래서 엔페이즈도 이제 폭스콘과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이제 이쪽에서 출하를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에는 60만 대 정도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5만 대 팔았는데 한 12배 정도 미국에서 이제 미국 생산 물량이 슬슬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3년 말까지는 미국 제조 시설을 완전히 가동할 계획이다. 그래서 총 4개 라인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2개 라인이 됐었고 3분기에 1개 라인,
이제 두 개 라인이 추가되는 거죠. 근데 라인 하나당 75에서 100만 대 정도거든요. 그 캐파가. 그래서 이 라인을 풀 가동시키면은 대충 한 450만 대 정도 캐파업이 됩니다.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만. 그래서 24년 말까지 분기당 450만 대 정도를 판매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캐파에 도달할 게 아니라 판매할 겁니다. 판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1빌리언짜리 뉴 리퍼체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 예,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문제는 미국이다. 좋았다. 예, 그리고 가이던스다. 일단 지역별로 좀 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QOQ를 25% 증가를 했고 인버터 판매율은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는 유럽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 하지만 3분기, 다음 분기는 여름 휴가 기간이 길어 이제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기는 네, 유럽에서 굉장히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일단 셧다운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게을러요. 그래서 뭐 툭 하면은 이제 가게 문을 닫고 휴가 기간을 갔는데 이제 3분기가 계절성이 굉장히 다운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QOQ는 조금 소폭 하락할 거다. 하지만 YOY 성장 추세는 매우 견고하다. 그리고 수요도 굉장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와 프랑스, 독일이 매우 강하고 이제 뭐 이탈리아나 뭐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이런 데로 더 진출을 하는데 독일 특히 독일에 굉장히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배터리 부착률이 80%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IQ 배터리도 같이 끼워서 팔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대 중이다라는 코멘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틴 호주, 호주에서 YOY 10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에 이제 새로운 배터리죠. 이게 IQ 배터리 5P라고 3세대인가요? 이게 3세대 배터리 제가 계속 말했던 젠3 배터리가 이제 출하가 됐고 미국에도 출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2분기에도 이제 5P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가득한데 중요한 내용이 많다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미국 들어가 보시죠. 전반적으로 높은 금리로 인해서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태양광 설치가 생각보다 꽤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금리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분기가 계절성이 굉장히 좋은 분기거든요. 2분기에 원래 수요가 가장 많고 1분기가 계절성으로 가장 다운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2분기가 계절성이 굉장히 좋지만 올해는 새로운 시장 환경, 그러니까 램3죠. 이것 때문에 계절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엠페이즈에 지금 투자를 하시려면 그리고 지금 엠페이즈의 상황을 보시려면 네,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왜냐면 이게 거의 전부거든요. 4월이죠. 올해 4월까지 이제 램 2.0입니다. 여기가 이게 캘리포니아 법안이거든요. 4월까지 2.0이다가 4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법안인 3.0이 도입이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제 요약을 하자면 3.0에서는 태양광 소비자들 설치하는 소비자들 있죠. 소비자들 혜택이 확 줄어듭니다. 소비자들이 설치를 할 요인이 준다. 예, 요인이 줄고 그러니까 뭐 판매 단가도 낮아지고 설치 비용에 받던 크레딧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요가 확 줄 수밖에 없는데 이 4월 전에 설치 신청을 하면은 이 램 2.0 환경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난 1분기에 이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 거죠. 먼저 왔다. 이건 캘리포니아 얘기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막 몰려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때 주문을 넣었던 거 이거를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엠페이즈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이 램 3.0이 가져올 폭풍 이거는 데이터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다운됐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인버터 판매율이 QOQ로 20% 증가하고 YOY로 34%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램 2.0 수요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게 램이 없었으면 계속해서 1년에 걸쳐서 꾸준히 인식될 수요가 한 번에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겨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뒤가 무서운 거지. 원래 뒤에 있던 수요를 앞으로 당겨 온 거니까요. 이러한 추세는 여름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2분기에도 계속 그랬고 3분기에도 램 2.0 잔여 수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NEM 3.0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는 3분기 이후다. 그래서 3분기 이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이던스 하락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분기 가이던스 하락의 제일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2분기가 원래 계절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도 이제 재고를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절적으로 굉장히 좋으니까 NEM 3.0이 있어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예측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가 채널의 인벤토리가 재고죠. 이 인벤토리가 증가를 했고 이 채널 재고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 됩니다.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신중한 조치를 취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취하는데 뭐 뒤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덜 파는 거다. 덜 판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고를 떨기 위해서 다음 분기를 일부러 덜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이던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아작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재고라는 건 M페이지 재고가 아니고 설치업자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있는데 맞아요. 네. 그 재고를 먼저 쓰게끔 해야 되니까 이 M페이지가 설치업자들은 다 덜 판다는 거죠. 맞아요. 그 뜻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M페이지 입장에선 수익으로 인식되는 게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근데 M페이지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야 재고가 안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획됐던 신제품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시 정상가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재고가 계속해서 쌓이면 얘네도 제품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반도체랑 되게 비슷한 상황인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재고 관리를 위해서 가이던스 덜 판매할 거고 그것 때문에 가이던스가 하락을 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 예측을 실패했다. 이걸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건데 배터리는 2분기까지 채널 재고를 계속 관리를 했고 굉장히 지금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채널 재고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는 이제 추가 개선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IQ5P를 출시를 했다. 그래서 2세대 배터리 가격을 인하했다. 그러니까 2세대를 빨리 다 털어버리고 IQ5P로 이제 갈아 끼운다는 거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NEM 3.0으로 갈수록 캘리포니아 부착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4분기에는 엄청 큰 성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크게 인버터랑 배터리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뒤에 뭐 EV 차지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크게 이거란 말이죠. NEM 3.0이 오면서 인버터한테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배터리로 이거를 커버를 치려고 하는 거죠. 배터리한테는 좋은 법안인가요? 예, 맞아요. 배터리한테는 좋은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서 인버터가 조금 하락을 할 때 배터리가 커버를 쳐주면 베스트.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M페이지도. 그래서 주요 코멘트는 이 4월에 이제 NEM 3.0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 뒤로 이제 부착률, 그러니까 이 인버터를 설치한 소비자가 배터리도 같이 설치하는 비율이죠. 이 부착률 추이를 확인을 했다. 매우 건전하게. 그래서 생각대로 잘 부착이 되고 있다. 배터리가.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투자자들을 달래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 3년간 미국의 주택용 태양광 시장이 2배 커졌다. 근데 M페이지 매출은 3배 성장했고 지금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태양광은 이렇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아직 4에서 5%의 보급률만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95%가 결국에는 M페이지가 나아갈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환경이 30% ITC 세액 공제, 그리고 유틸리티 요금의 상승, 전력망 불안정성 증가, 기후변화, EV 채택 증가 이런 것들이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업데이트인데 이건 이제 젠3 배터리 이번 분기에 나왔죠. 그래서 연말까지 유럽에 쫙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착률은 이 푸에르토리코랑 유럽에서 높아요. 독일. 예,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서 높기 때문에 유럽으로 갈수록 잘 팔릴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올해 후반기에 이제 8P는 뭐냐면 이 소규모 상업용 태양광 설치입니다. 가정용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머징 마켓, 브라질 이런 쪽에 타겟을 하는 거고, 예, 남미 쪽으로 타겟을 하는 거고, 되게 수요가 좋다고 하네요.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 8P를 업그레이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IQ EV 스마트 차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본격적으로 팔진 않았거든요. 인수를 21년 말에 했어요.
12월에 그 EV 차저 기업 클리퍼 클릭이라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하고 이제 얘네의 생산 공정을 이렇게 마련하고 하는데 이제 2개 분기 1년 넘게 걸렸네요. 1년 넘게 1년 이제 2개 분기. 1년 2개 분기를 거치고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플렉스 멕시코 이게 사실 그 전까지 엔페이즈의 가장 주요 공장이었거든요. 지금 캐파가 원래 메인 공장. 네, 550만 대 정도 되는데 그 미국 제외하고 그 중에 250만 대 정도가 그 멕시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캐파업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지금 한 85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면 되니까 미국 수요를 원래 멕시코랑 미국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미국 수요는 멕시코에서 다 조달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수요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그럼 이 멕시코가 붕 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멕시코에 25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EV 쪽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망의 Q&A인데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은데 한번 그냥 쫙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중요한 것만 조금 찝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계속해서 우린 제품을 혁신해가지고 비용을 줄인다 이런 내용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4세대 배터리가 9개월 이내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신제품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이번에 그 IQ 배터리 5P죠. 이게 2분기에 나온 거거든요. 2분기에 나왔는데 9개월이면은 24년 1분기네요. 24년 1분기에 이거에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3세대도 엄청나게 퀀텀 점프가 됐거든요. 2세대에 비해서. 근데 이 4세대는 3세대에서 7개의 보드,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뭐 이렇게 반도체 보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7개의 보드를 4세대에서는 2개의 보드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큐, 이거는 부품이죠. 이 부품이 7개에서 2개로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절감을 동반을 해서 마진 향상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또 혁신적인 제품을 9개월 이내에 출시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재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예, 맞습니다. 별표가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엔페이즈는 채널 인벤토리 재고를 한 8에서 10주 정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에는 그러면 해당 수준에 도달할 수 있냐, 2분기에는 이렇게 재고가 망가졌는데 언제쯤 이걸 해결할 거냐,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코멘트를 한 거는 지금 미국 인버터 판매율이 작년 4분기에 엄청났죠. 이게 그때가 이제 맥스를 찍고 1분기 판매율부터 둔화됐다. 그래서 2분기가 우리는 계절적으로 좋은 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분기가 되지 않았고 초과 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채널 재고를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1순위고 채널 재고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많이 배송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분기 말에 정상화된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이제 채널 재고가 다시 정상화되고 4분기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3분기는 좀 가이던스 안 좋은 게 이 이유다. 쉬었다 가는 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빌리언의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지금 이 얘기를 한 2번인가 했거든요. 작년이랑 올해 1분기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본 배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는데 얘네가 이제 현금이 꽤 많아요. 한 1.6빌리언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1.6빌리언이면 사실 지금 환경에서 되게 많은 거거든요. 얘네 시가총액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걸 어디다 쓸 거냐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항상 말하는 거는 최우선순위는 운전자본이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연구소가 필요하진 않나? 아니면 우리가 공급망을 어떻게 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비즈니스에 투자하겠다. 예, 맞아요. 우리의 사업을 더 잘 굴러가게 윤활유를 칠하는 게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M&A 기회다. 근데 이 M&A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 근데 이제 이래도 없으면은 이제 자사주 매입이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 그냥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추정한 주식의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치로 주식을 바이백하는 게 우리의 자본 배분이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이거는 뭐 버핏도 항상 하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1빌리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유의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본인들이 합니다. 봤을 때 자기들이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지금 주식 가치가 싸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엔페이즈가 이 정도 규모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한 거는
전 5% 정도 되네요. 4%? 맞아요, 4, 맞아요. 5%. 예, 4~5% 정도 되는 금액이고, 시가총액의 4, 5%. 예,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M&A 발표를 했다. 대체 이걸 어디다 쓸까 했는데 바이백으로 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로서는 되게 저는 계속해서 엠페이지가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또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당연히 의구심이 들죠. 아, 내가 비싸게 추정한 건가? 내가 잘못했나?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영진도 어쨌든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제 캘리포니아에서 램 2.0 시스템에 백로그가 제거되고, 그러니까 이 램 2.0 수요 이게 제거가 되고 램 3.0 시대에서 주문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설치업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3분기에도 램 2.0의 백로그가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3분기도 이제 새로운 수요는 아니다. 램 3.0 시대에서. 그래서 4분기부터나 슬슬 이제 램 3.0 때 실제로 인버터가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결국에는 이제 물론 당연히 우려 있는 거 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24년에는 태양광과 ESS가 정상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솔라엣지도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사실 솔라엣지랑 비교를 하면 좋은데 저는 엔페이지 실적 보고 솔라엣지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엄청 다운되고 유럽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솔라엣지가 유럽 매출이 훨씬 커요. 그래가지고 엔페이지보다는 좀 덜 맞겠구나 싶었는데 더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뜯어보고 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엔페이지 보는데 바빠가지고 이거는 제가 따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체 왜 그렇게 됐는가,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제 밸류에이션 모델도 같이 좀 보는 그런 영상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합하면은 장기 수요에 대한 걱정은 없고, 램 3.0으로 인해서 단기적 역풍은 당연히 있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착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ESS 설치나 이런 것들을 해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건전하게 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것도 대충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ASP를.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가격이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물론 한 2~3달러 정도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가격 인하 이런 정도의 가격 다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은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이 3분기 가이던스는 결국에는 볼륨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죠. P 곱하기 Q가 레비뉴인데, 맞아요. 레비뉴가 떨어졌는데 P가 그대로인데, 맞아요. 결국 Q가 문제구나. 맞아요. 이 볼륨의 문제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3분기, 4분기에 뭐 지역별로 얼마나 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말해줄 수 있냐. 지역별로 좀 분해달라. 예, 캘리포니아랑 난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4분기에 반등을 할지 안 할지 이거 좀 확실히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성장했다. 3분기에는 전형적인 여름 성수기로 인해서 2분기에 비해 약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게, 미국이 있고 유럽이 있는데, 그러니까 3분기에는 지금 미국에서는 완전 재고 관리 때문에 안 판다. 근데 이 유럽이 지금 완전 멱살캐를 하고 있는데 3분기에 심지어 유럽도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맞을 거 다 맞는 거죠, 3분기에.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직 많은 국가에 침투하지 못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많은 국가는 거의 블루오션이고, 이탈리아는 그저께 진출했다고 공시가 또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지역에서 이제 슬슬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유럽에 대해서는 아직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많고 수요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3분기에는 더욱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 이유가 이제 계속해서 같은 말이죠. 우리는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에 재고 조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 3분기 이후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예측을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측 모델을 바꾸는 거죠. 이번에만 틀렸어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틀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굉장히 보수적일 거야. 우린 그걸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수적인 판매율을 가정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진에 대한 얘기,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최근 유통망에서 받은 피드백에서 캘리포니아가 아닌 지역의 판매율이 3분기에 바닥일 거냐, 그러니까 3분기에 바닥이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속될 거냐, 그리고 램 3.0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아닌 지역에서는 2분기에 이제 1분기보다 더 나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아닌 부분에서는 이제 금리죠. 이게 더 나은 환경이 되기 전까지는 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 예,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이 정도의 수요 그리고 이 정도의 판매량을 우리는 가이던스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까지는 램 2.0 수요로 인해서 램 3.0에 대한 데이터를 얻긴 쉽진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배터리 부착률이 매우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설치업자들의 훈련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배터리에 대해서 마케팅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해야지.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질문도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질문도 있었거든요. 너네가 지금 마케팅을 하는 게 소비자한테 너네 브랜드 그 인지도를 높이는 게 최우선이냐 아니면은 뭐 설치업자들한테. 예, 설치업자들을 교육하는 게 최우선이냐. 근데 되게 단호하게 우린 무조건 설치업자들이다. 얘네가 이제 우리의 제품을 이해하고 우리의 제품 효용도를 인지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소비자들한테 이어진다. 뭐 이런 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모드랑 비슷하네요. 영업 인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맞아요. 엠페이즈는 근데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통계 자료는 없다. 왜냐면 지금 램 3.0에 대한 수요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램 2.0 때문에. 그래서 4분기에 대해서 통계를 얻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분기에 아마 뭐 서프라이즈는 없을 겁니다. 3분기에는 지금 얘네가 단호하게 꽉 잡고 갔기 때문에 3분기에도 없을 것이고 4분기 이때 이제 또 가이던스를 줄 건데 보수적으로 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에 이제 램 3.0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3분기에도 아직 램 3.0 수요를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할 거면 이 4분기에 기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3분기 실적 때도 그렇게 큰 기대는 없다. 그래서 23년은 눈 감자.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EV 충전 이건 제가 원래 지금 매출이 한 6밀리언 정도 나오거든요. 6에서 7밀리언 정도 나오는데 700밀리언에서 6, 7이면은 1%. 네, 그래서 원래 넘기는데 지금은 이제 중요해졌죠. 네, 이건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내용이고 3분기에 스마트 그 충전기 IQ 스마트 충전기를 이제 출시할 거다. 그래서 EV 충전기를 유럽의 모든 국가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랐는데 저도 24년 1분기랑 2분기 안에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좀 그런 게 지금 이번 분기에 6,000대 팔았거든요. 네. 6,000대면 엄청 귀여운 수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거의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플렉스 멕시코에서 원래는 인버터를 생산을 하느라 그렇죠. 멕시코에서 이제 인버터를 판매를 하느라 이제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할 여력이 안 됐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충분히 생산 여력이 생겼으니까 인버터에 대해서 이제 슬슬 이거를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250만 대 인버터 250만 대를 생산할 공장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서 이제 EV를 쫙 돌려가지고 유럽의 모든 국가에 쫙 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가 돼요. 어떤 숫자를 보여줄까? 근데 뭐 일단은 없다고 생각해야겠죠. 아직 1%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미래도 얘기를 했는데 양방향 EV 충전 이거는 이제 V2G라고 되게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몇 달 전에 이제 되게 자랑스럽게 시연을 했어요. 그 인베스터 모아놓고 회사가. 네네. 그래서 이 기술이 되면은 V2H는 물론이고 이건 이제 Vehicle to Home이라고 해가지고 전기차 시대에서 전기차가 그리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전력공사가 없어도 그냥 우린 전기차가 한국전력공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전기차만 있으면 전기차로 우리 집 전기 다 돌린다는 예, 전기 다 돌리고 전기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발전소가 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품을 이 V2H랑 V2G 이게 가능한 제품을 내년 4분기까지 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EV에서도 굉장히 청사진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재고는 꽤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젠3가 출시되고 램3가 4분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분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되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매우 훌륭하게 진행 중이고 이번 분기가 바닥이라고 믿고 있다. 근데 이제 3분기 가이던스는 뭐 우리가 범위를 같이 줬지만 그 이유는 램 3.0이 결국에는 4분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번 분기랑 같은 가이던스를 줬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왜 배터리가 기대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저는 되게 엄청 좋은 질문이었다. 엄청 좋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청 좋은 소스였는데 가이던스를 중간치를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번이 711밀리언이었잖아요. 근데 원래 가이던스가 예를 들어 750밀리언이었다.
근데 이번 가이던스가 이제 550에서 600이었으니까 575가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깎인 게 135밀리언인데 물론 뭐 이 수치는 예를 들자면 135밀리언인데 결국엔 우리 지금 크게 채널 재고 하나 그리고 유럽의 계절성 하나 이것 때문에 하락한 거잖아요. 깎인 게 두 가지 요소죠. 예, 근데 이 두 가지 요소의 비중을 묻는 질문이죠. 예리하네요. 네, 그래서 3분의 2가 채널 재고고 3분의 1은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 이렇게 했는데 대충 100으로 따졌을 때 85밀리언이 채널 재고고 15밀리언이 유럽의 계절성이다. 결국 미국이 다 했네. 미국이 다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뒤에 다음 분기 모델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85대 15% 하면 되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가지고 쫙쫙 세웠고 모델은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 IRA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줘라. 이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그리고 우리는 IRA 혜택을 매분기 따로 분리해서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5만 개를 팔았는데 1.6밀리언의 크레딧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닛당 약 아까 32라고 계산이 나왔죠. 근데 3분기 가이던스는 60만 대면은 대충 계산했을 때 14.5에서 16.5밀리언의 IRA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유닛당 대충 20에서 30 정도를 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7, 28 이렇게 때리면은 그 충분히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유닛당 20에서 3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분기마다 이제 믹스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IRA가 결국 판매 용량이 많으면은 혜택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제품과 옛날 제품 용량이 다르니까. 맞아요. 용량이 다르니까 이번엔 믹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32달러가 나온 거고. 그래서 매분기 숫자를 발표할 거다. 그리고 믹스에 따라 어쨌든 조금의 차이는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분기당 450만 대를 판매할 것이고 이는 24년 4분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450만 대에다가 대충 평균적으로 한 25불을 보수적으로 곱하면은 대충 125밀리언의 IR 혜택을 분기당 먹을 수 있다. 125밀리언이면 지금 매출의 한 20%. 맞아요. 네. 네, 20% 정도가 이제 순이익으로 뻥튀기 되는 거죠. 심지어 순이익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지금도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냐? 지금 계속 24년 4분기에 450만 대 이거 도달할 수 있냐? 알 수 없다. 네, 바뀌게 되면 뭐 얘기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Q&A고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또 블로그에 올려드릴 거니까.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대충 들어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머릿속에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자세히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는 엑셀인데 지금 보시면은 저도 이게 원래 한 750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계산을 해서 562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좀 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냥 카더라. 예, 그냥 우리는 그렇다. 맞아, 우리는 그렇다. 매수 추천 영상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예, 이거 뭐 저도 그렇고 서퍼님도 그렇고 계산을 하는데 원래 이제 제 계산에 모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바뀌어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126불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 주가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사야 된다. 난 이 정도면 그냥 눈 감고 매수할랜다. 나는 이 정도면 그냥 떨어져도 미련 없이 살 거다. 이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충 뭐 서퍼님한테는 뭐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야, 난 130불에서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든 뭐 지금 오늘도 미국 부채 그 신용등급이 내려갔다 이러면서 시장이 아작이 났었는데 아니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좋은 기업은 오른다. 그래서 나는 130불 때 계속해서 들어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총평을 하자면은 실망스러운 숫자죠 당연히. 근데 장기 투자자한테 단기 실적 미스는 좀 큰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엠페이즈라는 기업이 펀더멘탈을 잃었다고 절대 생각 안 하고 지금 뭐 이번 분기에 만약에 솔라이지가 미국에서 엄청 잘 팔았어. 재고 관리도 잘했고 펀더멘탈 밀리는 거죠. 그러면은 엠페이즈가 저는 경쟁사 대비 그런 걸 훨씬 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죠. 솔라이지가 만약에 그렇게 잘해버리면은 사실 뭐 엠페이즈보다 유럽 매출 비중도 큰데 그럼 유럽에서 만약에 엠페이즈를 이겨버리면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펀더멘탈을 잃은 건데 솔라이지 다 같이 맞고 있거든. 다 같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펀더멘탈을 잃은 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산업이 성장 동력을 잃었는가? 단기적으로는 예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 동력 확 잃었죠. 캘리포니아에서 나가리가 됐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태양광이 그렇다고 태양광을 안 쓰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날씨 보면 더더욱 확신이 듭니다.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좋았어. 엠페이즈. 그래서 결국에는 24년 산업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할 거는 업황을 당연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업황을 기다리면서 그냥 뭐 좋은 가격에서 포지션을 늘려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본인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맞아요. 이거는 그냥 완전 제 생각이고 눈에 얘기하지만 저는 엠페이즈를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향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기업 할 때 저는 좀 어느 정도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편향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좋은 가격이라는 거 저는 130불이다. 이렇게 완전히 저 주식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저희 뭐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내용이 많았는데 네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번 분기가 다음 분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해명 타임? 뭐 발라낼 것도 없고 네. 그냥 완벽하게 다 까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해명 타임이었고 사실 이 주가라는 게 널뛰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개인 몫이고 맞아요.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펀더멘탈이라는 산업 성장 동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본인이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그냥 저희가 찾은 자료를 제공하는 거고 맞아요. 저희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투자라는 거는 어쨌든 저는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멘탈이 안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힘들 오히려 뭐 투자를 올해 딱 끝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좋은 기회로 잡아갔으면 좋겠다 힘들 이런 때 생각입니다. 워렌 버핏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예, 워렌 버핏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더 많이 잃은 사람을 보거나 어쨌든 저희를 보시면 되겠네요. 네, 저희를 보시거나 그런 식으로 어쨌든 위안을 삼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제가 또 솔라이지를 좀 지금 보고 솔라이지도 하셔야 되고 유니티도 하셔야 유니티도 되고 오늘 나왔죠. 모델도 하셔야 되고 그래, AMD 도 바쁘십니다. 해야 되고. AMD도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나는 대로 쭉쭉쭉 올려 드릴 테니까 조금 속도가 더딜 수는 있어도 맞아요. 퀄리티를 줄이진 않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실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